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은성입니다. 아크로 백이동 상가에 있는 한강리치 부동산이고요. 최근에 이 아크로 리버와임 하자 보수 소송을 위한 채권 양도 통지서 이거를 제출해 달라는 문자를 저도 받고 통화도 해봤어요. 통화도 해봤는데 이게 입주민들 몇 분이서 또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하고도 통화를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이 분야에서 특히 이제 아크로 리버하임에 현재 입주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생소에서 제가 몇 개의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그에 기초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내일까지 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자, 먼저 뉴스가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2년 전쯤에 KBS 뉴스에 아파트 하자 보송 주의해주고 소송이 등사가 아니다. 피해는 주인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의 특징 핵심이 뭐냐면 소송을 하다 보면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이거를 하자 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거를 미리서 소송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시공사로부터 소송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소송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법적 대응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하자 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소송을 통해서 얻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다. 오히려 법무법인에게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우리 아크로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보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써 있다고 그래요. 붙여 있다고 그래요. 성공 보수로 14% 가져가고 뭐 소송 비용 내지 않고 뭐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소송이래요.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차피 받아낼 수 있는 돈인데 받아낸 돈을 가지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소송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 비용 이런 것들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소송에 참가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과 참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또 하나는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의 처리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용을 공제하고 그 돈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물어를 했는데 OS 요원 표를 거들어 다니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걸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법무법인을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법무법인 전화는 해보지 않고 제가 사이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파트 하자 보수와 하자 소송이라고 해서 부동산 공부방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죠? 권재윤 변호사님인가요? 다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하자 예컨대 10년짜리 뭐 2년에서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법에 관련 법령에 있대요. 그래서 하자 보수가 이제 뭐 내력배라든가 중요 공사는 10년, 방수라든가 이런 거는 5년 이런 식으로 다 있대요. 대지조성, 철근,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5년. 근데 이제 나머지는 또 이 3년짜리가 있죠. 5개 급수, 난방, 급배수, 가설 설비, 목공사 이런 창호, 조경공사. 그 다음에 마감공사가 2년이래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내부겠죠. 밖에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전용 부분은 이번에 그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 이 하자 소송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찾아봤는데 쑥고개 지킴이 대림부동산 TV 공인중개사님이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이거를 해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제 입으로 설명을 해야 돼서 이 안에 자료를 쓰겠다 전화해서 승낙을 받고 자료를 캡처해서 몇 장만 쓰겠습니다. 이제 하자라는 건 마찬가지. 하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의 하자라는 것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 있겠죠. 하자 종류도 다양하고 또한 전문성과 그 다음에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간단한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특히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있어요. 제조물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 그런 것처럼 이 아파트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거를 공사를 보증을 해주도록 하라. 하자를 보수를 하라 이 얘기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청구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하자 보수에 관한 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뭐 예컨대 보증보험이라든가 현금을 예탁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하고 나중에 기간이 되면 시공사에서 돈을 찾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자가 발생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사의 하자를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게 능사냐라는 게 남아요. 현재 입주 5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10년짜리 소송이 아직 5년간 남아있는데 이거를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시공사는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자 소송 무죄가 제기되면 최근에 뭐 철근 빼먹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레피테이션 그 리스크라고 하죠. 명예가 평판 리스크라고 해요. 리스크 종류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레피테이션 리스크 때문에 건설사는 자기 신용이 뉴스에 오르내리면 좋지 않겠죠. 대림이 아크로리버하임 가장 그 브랜드인데 거기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판 리스크를 굉장히 건설사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송 다 해주고 또는 이 소송을 위한 기본 비용금이 다 예탁이 돼 있다. 아니면 보증 형태로 돼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2년, 3년, 5년, 10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구간별로 입주자 대표의 입대위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공사 입대위에 그 지시를 받은 관리소에서 이런 거를 다 해서 제때제때 해야겠죠. 그래서 입대위 역할이 중요합니다. 입대위 하신 분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자기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약간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면 내려놓고요. 어쨌든 뭔가 소명의식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그냥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입주자 대표에서도 이번에 하자보수 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자 기간 내에 청구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기간 우리가 이제 민법상 소멸시효라고 하죠. 183조인가요? 다 있어요. 단기, 상기 10년. 일반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는 5년인데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당연히 하자 보수를 요청할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입대위에서는 그런 거를 미리서 체크를 해서 아파트의 하자를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청구를 했는데 안 해준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파트 보수를 위한 채권 양도라는 게 뭐냐? 자, 개인이 건설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입주자 대표를 하는 건데 왜 입주자 대표는 못하냐? 입주자 대표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도 입주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소유주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들이 입주자 대표한테 자기가 이 손해배상 할 수 있는 채권을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기해서 입주자 대표회가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 하자 보수를 위한 채권 양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가 시공사, 대림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양도,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한테 양도해서 입주자 대표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권리 및 채권을 입주자 대표회가 대행해 줄 것이니 채권 양도 계약 및 위임을 해준다는 내용에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지금 똑같죠? 자, 채권 양도서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이제 우리 OS원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일단 이거를 협상용 카드로 쓴다고 하는데 법무법인에서는 협상보다는 성과급 보수가 걸렸어요. 제가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살지 않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듣는 바에 의하면 성공 보수가 14%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9% 정도 된다고 하는데 14%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어차피 땅 짓고 헤엄치기 소송인데 그러니까 착수금을 안 받고 뭐죠? 나중에 성공보수에서 내가 14% 소송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법무부에서는 불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 OS 요원을 써가면서 내가 OS 요원을 물어봤거든요. OS 요원 어디에서 일을 받고 하냐 그랬더니 그 법무법인에서 용역받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OS 요원을 대는 거죠. 그 비용을. 그러면서까지라도 소송을 해서 이 승소해서 받으면 그 보수의 일정 부분을 자기의 성공 보수로 가져가기 때문에 결코 불리한 소송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법무법인을 보면 그러면 반대로 주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대리님 시공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 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하다 보면 오히려 제대로 이 하자 보수를 못 받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의심을 해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반드시 의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해야 되냐 말하냐 이게 이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 물론 이제 이거를 법무법인 하고 나면 법무법인에서는 그냥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이 거기에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 업체와 제휴하거나 관련 업체하고 제휴해서 이렇게 하겠죠. 내가 이제 하자를 찾아내는 공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채권 양도 서류를 받는다고 무조건 소송을 가는 게 아니다. 입대인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하자 보수를 서면으로 청구에 근거를 남기고 하자 보수 안 해주면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뭐 총액의 3%인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을 청구하고 나머지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가 찾아가는 거죠. 하자 보수를 청구해도 하자 보수 안 해주면 구청장에게 시정 명령하도록 하고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이 국토부에 있나 봐요. 하자 심사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해 권리구제의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시공사와의 분쟁 해결이 안 되거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도록 보수가 안 될 경우 그때 가서 소송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즉 최후의 단계가 소송이다. 제가 법을 전공하고 제 가족 중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소송이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소송하지 말라고 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게 먼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림에서 공사해서 일정 금액을 기탁을 해놨다. 또는 보증을 해놨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놓고 그 공사 비용을 뺏어 쓸 수 있다. 그리고 안 해주면 매스컴 여론전화하거나 그때 가서도 안 하면 구청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국토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아내고 공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최후의 돈으로 보상해달라 하는 게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급박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주민 중에 일부 의견이 뭐냐면 10년짜리가 남아있는데 아직 5년이 남아있는데 왜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미리서 포기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 5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5년 남아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거를 돈으로 미리서 받아내려고만 하느냐. 물론 이제 이게 전제가 소송으로 간다고 전제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송을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냥 아니면 다짜고짜 소송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OS용을 통해서 이렇게 서류를 걷는 걸 봐서는 압박용으로 쓰는 것과 아울러서 여차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이유로 소송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까 뉴스에서 나왔었죠. 피해는 주민의 몫이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소송 제기하면 법무법인과 하자 진단업체 등이 결탁해서 기획소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럴 수 있죠. 소송으로 가게 되면 1년 반 3년씩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추후에 승소 배당금을 받게 되지만 소송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받아갈 돈이 적다. 아까 뉴스에 나온 게 아마 50만 원인가 그렇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액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하자에 대한 금액이 미미하다 그러면은 실제로 받아낼 돈이 없죠. 결국은 뭐냐면 법무법인하고 이 관련된 업체만 배불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법무법인 등에서도 이제 이런 입대위라든가 이런 데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 채권을 양도한 입주자의 전유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 이건 제가 OS원하고도 확인했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봤지만 이미 세대 내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 자,
채권 양도가, 그러니까 우리 입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양도가 뭔지, 지금 하자 보수 소송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내가 이거 채권 양도를 해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주민분들이 해주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주는 사람과 안 해주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요. 즉 그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를 상대하는 소송이 버거울 뿐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라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많이 아파트에서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자보수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동의서를 써주신 분들 입주민 입장이에요. 자, 하자 보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채권 양도 비율만큼 전유세대 지분을 수령한다. 그렇죠? 우리가 1073세대잖아요. 1073세대 중에서 예컨대 뭐 700가구가 해줬다. 그러면 이 1073세대에 대한 전체 보증 금액이 얼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컨대 70%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10억이 책정되어 있다면 70%면 7억 정도 받아가겠죠. 이 부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미 채권 양도를 통해서 돈으로 받았던 이분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청구를 당연히 못 하겠죠. 손해배상도 청구를 못 하겠죠.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승소금에서 하자 조사 비용, 아까 이야기했었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이런 거 전문 업체에서 조사하는 비용, 소송 비용, 변호사 성공 보수, 이런 것 등을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소유자가 따로 부담할 비용은 없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이 전체 금액에서 이 부분만을 전체 빼고 돌려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떤 하자 보수가 70억이 들어간다, 공사가. 근데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입대에서 하자 공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대리면서 70억 드리고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어떤 공사 내용에 따라서 100억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면서 해주면 되는데 70억을 받아서 예컨대 14억이면 14%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한 60억 정도, 10억을 가져가고 60억 정도를 주민한테 돌려줬어요. 이게 이제 관리수는 충당금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역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쓸지. 60억 나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공사 비용이 100억자 들어가면 뭐예요? 추가로 40억을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70억이라면 10억을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어도 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리 비용이 그만큼이 들어갔을 때 이 변호사 비용으로 기타 비용으로 빠져나간 비용만큼은 또 다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체크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자 보수 청구만 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기관을 방지한다. 이제 우리가 이 청구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멸시효 안 걸리려면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는 뭐냐?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죠. 어쨌든 이런 경우는 아까 뭐 3년, 5년, 10년 이런 거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막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멸시효 단기 소멸시효 1년짜리 있잖아요.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못 받는 거, 이런 것도 1년 지나면 못 받아요.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런 건 뭐냐면 기간을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하자 보수 청구를 안 하면 어떠냐? 만약에 나는 동의를 안 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떠냐? 소송에서 이겨도 당연히 배상을 못 받죠. 만약에 배상 받는 것은 뭐예요? 아까 소송에 참여한 그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권리를 잃어버리냐? 권리는 당연히 잃어버리지 않겠죠. 나는 여전히 대리인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해당 공종인가요? 공종에 따라서 담보 책임 기간, 공사의 종류겠죠.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2년, 3년, 5년, 10년이 틀려짐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적으로 하자 보수 신청은 가능하다. 시공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경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도와 상관없이 관리비로 비용 충당이 오케이 한다. 시공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경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도와 상관없이 관리비로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는 부분이 그게 이제 개인이 먹는 게 아니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받아낸 거는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건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개인은 이제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먹는 게 맞겠지만 공용 부분을 상대로 하는 거는 비율만큼 그
해야 되겠죠. 만약 개인이 먹는다고 하면 만약에 70%가 동의했고 30%가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 공사비가 100억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30%가 부담하고 30%는 부담하는 게 아니라 70% 다시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겠죠.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공사비에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불리할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소멸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내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제가 하자보수 청구를 읽어드렸는데 한번 그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볼게요. 자, 입주자 대표의 인사 한 말이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진척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업체 의뢰해서 하자에 있는 숨어있는 하자가 있는지 잘못 시공되는지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좀 미처 몰랐던 새로운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 그래서 그동안 발견된 하자와 보수되지 않았던 그러한 하자를 망라해서 하자보수 계획의 제출을 서면 요청했다. 그런데 시공사 등이 이에 대해서 합의를 거부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의 재산권과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부득불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소송이라는 법을 통한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자, 아파트에 최대한 유리한 하자 보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세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하자 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가한 소유자들에게 판결금이 지급되므로 각 세대 소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채권 양도 동의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 비용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지급된다라고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채권 양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점유자 입주민에게서 해당 세대 소유주께 관련 정보를 주시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기간이 지난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5년차 재벌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걸 권리를 행사를 안 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OS 의원하고 통화한 게 그 범위가 뭐냐 했더니 10년짜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5년짜리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법무법인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미미하니까. 그래서 10년짜리 정도 해야 금액이 커서 이게 뭔가 소송할 보람이 있는데 이미 이 지나가고 있는 5년짜리만 해갖고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무법인에서 할 유인이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노력을 기울이되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확인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 양도를 위한 동의서를 한번 볼까요? 안내문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분 소유주가 원고가 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별 대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채권 양도를 받아서 법무법인에서 단체로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을 것 있는 거를 제3자한테 양도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하자 소송 등에 동의함으로써 구분 소유자가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없다.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승소해서 다 가져가면 되니까. 자, 채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한 세대는 승소 수익 중 전유 부분의 세대 지분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데 전유 부분의 세대 지분은 실은 전유 부분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유 부분은 끝났어요. 그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이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소송이 할 수 있어서 받아낼 수 있다 하면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제 집이 100호동 1401호인데 제가 소송을 참여했어요. 근데 1401호인데 여기 어떤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자의 소송에 대해서 예컨대 1000만 원을 줘라 라고
판사가 판시했으면 이 1,000만 원 중에서 소송 비용 비율만큼은 비율을 빼고 전체 승소 금액에서 비율만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저한테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채권양도 동의서를 미리 제출한 세대는 해당 세대에서 발생되는 하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당연히죠.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모아서 하면 돼요. 그때 가서 하자 보수가 이제 시공사 대리면서 다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 해줬을 때 소송 가면 그때 다시 법무법인 해서 10사람이든 20사람이든 30사람이든 그때 하면 됩니다. 그때도 역시 착수금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뭐 예컨대 김현장이라든가 가장 큰 로펌에 맡겨서 해도 되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독려하기 위한 그런 문구로 보여요. 채권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판결금에서 미제출 비율만큼 감액되어 아파트 전체가 손해를 본다. 아파트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억이 들어간다. 공사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70%가 동의했고 30%가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 7억을 주겠죠. 3억은 안 줘요. 근데 3억은 안 준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억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자 공사를 청구하고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럼 7억은 줬으면 그러니까 대림 시공사는 이거 7억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안 준 부분에서는 여전히 채무로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법리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억 받은 것은 이분들은 이제 이 70%에 해당되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리인한테 뭐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해서 이제 막상 10억 하다 보면 이분들은 다시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죠. 세대주에서. 아니면 이거를 관리비로 들어가거나. 그렇죠? 관리비 장기소송 중단으로 들어가거나. 근데 여기에 7억에는 뭐가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10%면 7천만 원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이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전체가 손해보는 건 아니다. 이건 좀 약간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등기부상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가 다르거나 연락처가 누락되어 알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께서는 반드시 소유자 연락처를 통보해달라. 채권양도 동의서 뭐 이렇게 신분증 법인일 경우 이렇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법학박사인데 이런 쪽 법학박사가 아니라 상법 법학박사라서 이쪽 분야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특히 소송 관련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절차적인 거라서. 자, 현장 접수 의사한다 나왔고 신분증 이렇게 하고 채권용도 몇 등 몇 호 동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인해서 주라 그런 이야기고요. 자, 신분증으로도 문자 접수로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자, 굉장히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볼까요? 하자 소송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소송 후 손해배상 등의 판결 득금으로 아파트에 필요한 하자 봉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안 줬을 때 이야기예요. 돈을 안 줬을 때. 그래서 소송에서 이제 대리인한테 공사해주라 하자. 근데 안 해줘요. 그럼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일정 부분 비용을 빼고 그 돈으로 아파트 공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조합원님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제 좀 이쪽 분야를 아신 분 이야기가 뭐냐면 어차피 기탁금이 있다 이거죠. 보증금이든지 거기에서 빼서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남으면 다시 시공사가 기간이 되면 찾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게 그 말이 맞긴 해요. 왜냐하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 공사 금액의 뭐 3%인가 얼마를 이걸 맡겨놓은대요. 이 하자 보수비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 보수가 없으면 그걸로 비용을 빼고 남는 하자 보수가 없으면 그만큼 나머지 돈을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사를 잘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공사가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경우는 이렇게 맞아요.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대신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금액은 장기소송 중단금으로 하는 게 맞겠죠. 동의서는 방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채권양도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소유자, 입주자 대표는 원고 적격이 없어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원고 적격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서류, 그 다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 불이익이 없죠.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승소해서 돈을 받으면 오히려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불리하다. 자,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스스로 변호사 써야 되니까 돈도 개인적으로 막 내야 되겠죠. 불리할 건 있어요. 단체 소송할 때 그냥 묻어서 가버리면 편한데 자기 혼자 소송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 전체 비용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건 이야기를 안 해요. 승소를 했을 때 그 승소 금액에서 법무법인 이런 데서 가져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입주자에게 실제로 돌아온 돈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서 나후에 승소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없죠. 그 부분 있나요? 자, 하자 소송에 동의하면 부담하는 비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없대요. 왜 그런가요? 100%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하자담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그 시공사한테 건설사한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패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자가 있다면 소송 기간은 이제 유세에 하면 2, 3년, 짧게는 여기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이야기를 했네요. 벌써 끝났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하자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 세대 결로 및 곰팡이 이거는 이제 각 세대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지금은 그다음에 각동 계단실 이거는 이제 공용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이건 좀 큰 문제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대림해서 잘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균열,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홀 균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소송하기 전에 대림에서 아크로 그래도 우리가 일반 분양 올려서 수익 발생한 부분이 264억 제 기억에 의하면 264억을 전부 아크로로 가면서 썼어요. 조합원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 대림에서 아직 뭐 이렇게 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부동산 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큰 뭐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공탁 이 하자 보수를 위한 돈 맡겨놓은 금액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림에서는 대림의 그 명예가 있잖아요. 한강변화 아크로가 3개가 있잖아요. 리버뷰,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하임. 그러니까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대림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입주민들의 그러한 그 편의를 위해서 가감 없이 좀 많이 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자 보수 잘해서 대림의 그 명성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제가 아침에 뭐 한 2-30분 정리해서 찍어봤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원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알아서 하십시오. 참여해도 뭐 크게 제가 봤을 때 불리한 건 없고 다만 이제 참여했을 때 우리가 그냥 소송 들러리 돼가지고 우리 실익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의문이 있고 성공 보수가 14%면 굉장히 큰 거죠. 우리 법무사 저기가 54%였어요. 법정가에 그 협회 가격이 54%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이 승소금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다 혜택을 받아야 될 입주민보다 이 소송 당사자 로펌이나 이 공사 이 진단하는 업체에 오히려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제출 안 한다. 불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하지 않고 나중에 가다 정말 문제가 크게 생긴다. 하자 보수를 해달라. 5년 동안 남아있으니까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해달라. 안 해준다. 그럼 계속해서 협상해서 대리님한테 더 많이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 안 해준다. 그럼 그때 가서 소송해도 돼요.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아까 얘기처럼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국토부에 구청장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여론전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까 이야기처럼 이 평판 리스크, 레퓨테이션 리스크 때문에 대림은 가장 고급 브랜드 이 아크로 리버하임이라고 하는 아크로라고 하는 이 브랜드 이 네임 밸류 때문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막 적극적으로 떠들어 버릴게요. 대림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주고 안 해주고 채권량도 동의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뭐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하고 이제 굳이 해준다면 이미 지나고 있는 5년짜리에 대해서는 해주고 법무법인에서 5년짜리 같은 거 한다면 저도 해줄 용의가 있는데 10년짜리는 더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판단은 이제 옛날 같으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각자 여러분도 이제 알만큼 아시고 각자의 그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각자 여러분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물건 좀 주십시오. 맨날 그 상담 어려운 거 막 이런 것만 저한테 요청하시는데 이 전세나 월세 매매 물건 좀 주십시오.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조건으로 해드릴 테니까 저희 한강리치에도 물건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